안녕하세요, 박윤출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제가 옷을 좀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더 이거 밖이 아니고요. 오늘 보일러가 좀 약간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특별절제권역 12,000평의 캠핑장, 야영장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 물건을 해결하면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상위 1%예요. 웬만한 공인중개사분도 품지 못합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우실 거고요. 제 교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200분 한정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셨다가 200분 거의 다 지금 차가고 있습니다. 지금 150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물건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건데, 뭐 북한강병이 있어가지고 북한강병에 변에 딱 붙어 있어요. 도로에 붙어 있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위치는 좋은데, 자, 여기가 이제 12,000평이에요. 이 근처가 12,000평인데, 뭐 이제 개발 불가능지도 있겠죠. 이제 그건 일단은 둘째 치고, 일단 이 강가에, 이런 자리에, 캠핑장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아직 저는 이제 뭐 정확한 건 보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토지, 공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고, 뭐 여기에 뭐 그 개발 불가능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지적도를 보시면 아실 거고, 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땅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최고의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토지이용 계획원을 보면, 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대책 지역. 그 다음에 배출시설 제한 지역. 제가 제 교재에 다 실어놨고, 제 강의에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그죠? 요것은 1권역과 2권역이 있죠. 그죠?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지정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 교재에 있든지 아니면 제 그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에는 사실은 정말 수질을 엄청나게 보호해야 되는, 강화해서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제약도 많고요. 근데 2권역은 1권역과 달리 허용되는 행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런 땅에 이게 그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가능한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 풀 줄 알아야지 여러분도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특별대책 지역에서 캠핑장, 야영장이 가능할까? 요게 412강인가? 442강인가 보네요. 가능할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행위를 할 때 검토해야 될 가장 기본이 뭐예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추후 이제 건축법 계속 이번 강의 할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허가하고 어떤 게 상위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 안에는 개발행위 허가, 뭐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뭐 하천 전용 허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행위 안에는, 그죠? 건축 허가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 그죠? 뭐 도로 점령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기타 뭐 수많은 어떤 그런 그 개별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런 것들을 의제하는 겁니다. 의제. 그래서 건축 허가를 딱 집어넣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이런 어떤 도로 점령 허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거죠. 협조공문을 보내서 건축허가와 같이 의제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건축 허가도 취소되냐? 당연히 취소되죠. 그죠? 당연히 취소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저번 시간부터 했죠. 건축법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 아주 심도 있게 좀 다룰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건데 그런 것들하고 또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착공신고를 해야 되죠. 착공신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맡아야 되죠. 준공검사 맡은 다음에 뭐 해야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죠. 건축물 대장 만든 다음에 뭐 해야죠?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허가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착공신고까지는 2년 플러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죠? 기간. 근데 만약에 착공신고가 됐다. 그 이후부터 준공까지는 기한이 없어요. 계속 준공 연기 신청, 연기 신청하면 돼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준공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경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터치하고 손대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잘못된 상식만 제가 그러죠. 개화수들 잘못된 상식들을 엄청나게 전달하고 있다고. 이 부분들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건축법 개발행위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기존에 있던 거 더 심도 있게 진행해 볼 겁니다. 결국에 제 결론은 그거죠. 토지를 가진 자가 이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죠? 판례, 법령 해석, 뭐 법,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저와 같이 여러분들 여기 착공신고 들어간 것들, 착공신고부터 이 기간 안에 있는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440강부터 한 460강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 아닌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든 법률을 뭐를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등이 공통 기본이 뭐예요? 도로가 돼 있는지, 접해 있는지, 상수도, 하수도가 돼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뭐 상수도 없으면 지하수 파면 되고, 하수도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뭐 묻으면 되죠, 그죠? 정화조 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아까 같은 땅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옛날에는 만약에 이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면 이 토지 한 필지에 이게 그래서 뭐 이게 1만 평이야. 1만 평인데 개발하려고 하면 이 전체를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좀 법이 바뀌어서 이 전체 필지가 아니라 그죠? 실제 면적 내가 여기 이 부분만 캠핑장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부분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좀 많이 완화됐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완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책 권역. 자, 우리가 아까 보면 특별대책 권역이라고 있죠. 특별대책 권역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지역 2권역이에요. 2권역. 1권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쭉 보여드릴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2권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거 보시면 되고 특히 2권역에서는요. 오염 방지 시설. 아까 배출시설 제한지역이 있잖아요. 아니 배출시설 제한지역이 아니라 뭐였지? 배출시설 제한지역이었죠. 배출시설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통 특별대책 권역으로 지정되면 여기는 다 웬만하면 배출시설 제한지역이라고 토지이용 계획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배출시설 제한지역은 오염 방지시설만 잘 하게 되면 그죠? 오염 방지시설만 잘 하게 되면 물론 법에서 정한 규정이 저희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런 걸 잘 하게 되면 허가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대책 권역. 사실 이거 1권역 빼놓고는 2권역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오염 청량제 적용 여부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또 아니면 캠핑장 허가를 넣었을 때 개발 허가를 넣었을 때 의제 처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도 검토해봐야 되겠죠. 그죠? 용도지역별 행위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적 범위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뭐 자연녹지 지역은 뭐 만제곱미터 이상 뭐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밑에 다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조례도 이제 용도 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있고 만약에 아까처럼 특별대책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지자체 조례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농지라면 농지법도 봐야 되고 산지라면 산지법도 봐야 되고 산지는 뭐 경사도, 임목 축척, 허용 건축물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농지법에는 나중에 이제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요게 이제 한 다음 달까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개발 면적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농지법에는 개발 면적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경매를 하는 사람들, 토지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경매를 라든가 아니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걸 모르고 매매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그냥 죽습니다. 땅 사는 순간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건축법도 체크해야 되겠죠. 만약에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하려면, 그죠? 뭐 필수 시설이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저희 또 각종 시설들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시설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개별법에 따른 필수 시설 등 건축법이 적용이 되므로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야영장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르고, 숲속 야영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산림문화 휴양관광 법률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것은 제 교재 8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충 검토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기타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물건을 보니까 개발행 허가권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 상태에 있답니다. 착공 상태에 있대요. 요 판례, 어떤 판례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개발행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 착공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물을 뭐 한 3층까지 졌어요.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서 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철거 명령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했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2니까 3년이죠. 착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까지는 기한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 착공계를 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매물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큰 돈 되거든요. 이런 것이 큰 돈 돼요. 또 말씀드리네. 진짜 개하수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개하수예요. 개하수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풀어야지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거 푸는 거에 있어서 제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들려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것, 물론 그것도 제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건축법과 개발행위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요걸 하는 거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토지 12,000평. 토지 12,000평도 되죠. 12,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있고, 이 토지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런 장에 저도 야영장이나 캠핑장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이게 광고만 잘하고, 우리가 그 마케팅만 잘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음 내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그죠? 자연녹지 지역.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은 일정 평수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아까 12,000평이니까, 그죠? 10,000평이 넘어가면, 1,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3,000평이 넘어가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12,000평을 다 캠핑장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12,000평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만 캠핑장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뭐 법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보면 배출시설 제한지역, 그리고 물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그리고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돼 있죠. 2권역. 그리고 이거 1권역이 아니라 2권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됐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파악되셨죠? 자, 볼게요. 요것은 제가 제 교재 또 다시 이제 캡처한 건데,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7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권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면적 제한이 심합니다. 1권역에서는 공장이라든가 숙박업, 식품적 배구가 축산시설 뭐 이런 것들이 쭉 몇 가지가 있는데, 9가지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면적 제한이 있어요. 1권역에서는. 그렇지만 2권역에서는 특별히 면적 제한이 없어요. 단지 배출시설 제한에 대한 오염시설만 잘하면 허가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변개혁은 아주 굉장히 센 것이죠. 그죠? 이거 제 교재 71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가지고 오신 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책 기본법을 보면 참 이거 많은 걸 봐야 돼. 그죠? 환경정책 기본법을 보면요. 특별종합대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특별종합대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그죠? 고시하고 해야 된대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 이용 등 제한, 요것은 제한을 해놨는데, 요것은
환경부 고시로 돼 있어요. 환경부 고시. 이 환경부 고시가 뭐냐면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요게 뭐냐면 제 보조교재에 있어요.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요거 30개 파일, 한 40개 정도 될 겁니다. 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고, 팔당 수질, 요거 나오시죠? 특별대책 권역이에요, 이게요.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에서 이게 환경부 고시예요. 여기 환경부 고시라고 나와있죠, 여기. 사람들이 환경부 고시 하는데, 이것은 이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법에서. 그죠? 아까 그 그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험한 건데 대통령령이 환경부 장관 고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에 보면 총칙부터 해서 뭐 쭉 나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행위들, 요거 할 수 있는 행위들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빨간 것으로 우리 이제 교재 구입하신 분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특별히 없다. 특별히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대충 요거 그죠?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표에 보면 종합대책 환경부 고시에 보면 요런 별표들이 있어요. 별표. 그리고 뭐 주민들의 공공복리시설 그 다음에 팔당 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요거 있고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이거 어떻게 입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권역 하수처리, 그러니까 대부분 요것은 1권역에 대한 규제를 많이 위주로 한 거예요. 이 권역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환경부 고시는 대부분 1권역에 대한 규제이며 2권역에 대한 규제는 일부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특별대책 권역 2권역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더 내려볼게요. 아까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이게 환경부 고시죠. 아까 환경부 고시 목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특별대책지역 그 다음에 뭐 기본 방침 그 다음에 6조 폐수시설 그 다음에 오수 배출시설 요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표시를 했는데 이권역에서는 오수 배수 시설 설치할 경우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배출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권역에서는 오수 배출 시설 설치할 경우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권역하고 2권역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제가 쭉 저기한 거니까 자 그럼 요거 볼게요. 고시 한번 볼게요. 종합대책 고시, 환경부 고시. 제 6조에 보면 폐수 배출 시설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특별대책 지역에는 일일 배수 배출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용어라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대책 지역이라 하면 뭐예요? 1권역과 2권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저 2권역에서는 어쩜 발생표시장 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이것은 전문가가 알겠죠. 그죠? 전문가가 알겠고 또 하나 자 2번이 있어요. 2항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시행규칙 35조 2의 별표 2, 3의 어쩌고저쩌고 기준 이상으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요것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어디 있어? 별표 13 네 2 맞나? 별표에 있어요. 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부교재에. 여기서 뭐 납 같은 거, 카드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막 오염이 심한 것들. 그런 것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자, 3.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저 2항. 이런 거, 납, 카드뮴 뭐 이런, 뭐 진짜, 뭐 그런, 진짜 오염이 심각한 물질들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허용할 수도 있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은 이런 어떤 중금속, 카드뮴 뭐 그런 걸 갖다 배출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거기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화를 잘하고 오수 배출 시설을 환경 오염 시설을 잘하면 그 아마 보안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보안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허가 다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환경정책 기본법을 봤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아이고 참 여러분 법도 많죠. 공인중개사 이런 거 다 안 배우는 건데 그죠? 법도 많아요. 우리 부동산을 하려면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00여 개의 법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300여 개의 법이 있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한 50, 60개 정도 법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자 볼게요. 아까 환경정책 기본법 봤는데 이번에 환경 영향평가법을 봐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되냐? 여기에 보면요.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그죠? 우리가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뭐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일정 면적 이상,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뭐해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다 어떤 그 일정 면적이 달라요. 그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12,000평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땅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0평 이상이면 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종류 및 여기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4를 제가 옮겨놨거든요. 자, 그럼 아까 여기가 자연녹지였나? 자연녹지였나? 국토구획법에 따른 어떤 그 용도지역, 보존관리지역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는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12,000평이니까 한 4만 평 되겠네요. 4만 제곱미터 되겠네요. 그러면 무조건 대상이겠네. 그죠? 무조건 대상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죠? 4만이 아니라 요 3분의 1만 캠핑장으로 허가 받으면 그죠?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였지? 용도지역이 제가 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였잖아요. 그죠? 자연녹지. 좀 내려보면 자 녹지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까 이것은 4만 정도 되니까 당연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 총량제 적용도 받고 그런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특별대책권역이었다. 요것은 이권역이니까 특별한 문제 없을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뭐였어요? 배출시설 제한지역이다. 특별대책권역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배출시설 제한지역이다. 특별히 카드뮴, 남 뭐 이런 것들 중금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고서 또는 오염시설 방지를 잘하면 허가 난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짧지만 20분 정도 되네요. 짧지만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쭉 나열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땅,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소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 공무원하고 상담도 안 해봤어요. 물론 공무원님하고 상담해서 뭐 어떤 것은 보완을 하고 어떤 것을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상담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 일단은 법적인 검토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땅들 나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법률을 검토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 잘 캡처해 놓으셨다가 교재가 없는 분들은 잘 캡처해 놓으셨다가 하나씩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도로도 접해 있고 바로 북한 강경 옆에 있고 정말 이런 땅은 제가 볼 때는 캠핑장으로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개발행위권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착공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착공도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 볼게요. 건축 허가가 있어. 허가를 딱 득하고
착공을 하죠. 그 다음에 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죠. 그죠? 건축물 대장을 만들면 요 순서 제가 건축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천천히 계속해서 앞으로 강의에 설명할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런 걸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법조문이 체계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알면 쉬워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번 자기가 건축을 해보면 요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허가를 얻고 취소시키는 건 별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2년 플러스 1년.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소스 하나 주시더라고요. 착공 신고하고 3년 이내에 하나 저 오늘도 배웠습니다. 제가 이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착공 신고를 하고 3년 이내에 연장 신청이 안 들어오잖아요. 공무원은 당연히 이 허가를 취소해야 된대요. 취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좀 하나 좀 배웠고 왜 취소를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법조문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지침에 있나 봐요. 어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침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착공 신고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 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 1등이라고 했죠. 그죠? 앞으로는 이제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앞으로 안 해드립니다. 이제 저도 좀 많이 힘들고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요 교재, 를 구매하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문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해드리고요. 바빠요, 저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대응 못 해드리고, 200명 한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152명인가? 명절 끝날 때까지 파악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50분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팔라고 저도요, 이제. 안 팔고, 따로따로 떼어서, 뭐, 건축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건축어가 10만원, 개발인가가 10만원, 뭐 농지법, 산지법, 뭐 기타 권리분석, 뭐 이런 것들 있죠? 따로따로 떼서 이제 한 열 몇 권으로 만들려고요. 그러면 요게 한 200만원어치 값어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팔까도 팔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물건 여러분, 이 물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강의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100% 정답은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박사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줘요. 굳이 질문하지 않는 것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한테 서로 대화가 통하려면 이런 것들 정도, 이 정도쯤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